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닉네임 니무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사연이 꽤나 기네요.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리무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숨도 탈출님 어서오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매번 이렇게 유튜브 다시 보기만 해보다가 한번 저도 진로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올해 30살인 인문계 고졸 청년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교 성적이 상위 3, 40%에 있었지만 인문계로 가면서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5, 60%의 성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이 4년제 중에는 지방대밖에 없어서 그냥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평일에는 야간에 6, 7시간, 주말에는 야간에 12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였습니다. 1학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 한 번에 그렇게 일해서 번 500만 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걸 보니 학교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적어도 2, 3천만 원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6월 달에 제대 후에 바로 반수를 시도했고 아무래도 군대 갓 제대해서 그런지 성적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단 나은 전문대를 갈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기존 학교를 잘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그때 당시에 고졸지형이 막 일어날 때여서 약 1년간 정말 한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원서를 넣어보면서 하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인문계 고졸은 공고생한테 밀리고 자격증도 하나 없는 상태라 전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23살 여름 때 취성표를 하게 되었고 이걸 하면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능사로 24살 초에 시설관리에 취업을 했는데 급여도 매우 작았지만 시설관리치고 중앙근무를 하는 곳이라 그냥 참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시설관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상위의 자격증을 도전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영 쉽지 않았는지 버벌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5, 6살 때 시설관리의 관리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이직하면서 저에게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건의했고 건설 현장의 안전監視단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존에 비해 일한 시간이 주 6일, 하루 일한 시간에서 12시간이었지만 기존에 비해 페이가 210만원으로 조금 많았고 기존에 받는 것에 비해서 조금 많아서 그때보다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 추천해줘서 다른 곳으로 또 이직을 했지만 분명 대기업 업체라고 그 사람도 그쪽에 연줄이 있다라고 해서 이직을 했는데 대기업은 고사하고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의 수준이고 정말 포괄임금제로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고 급여도 적고 노가다 스러운 일에 영업직까지 다 해도 180대 급여였습니다. 27, 8살 때 그 하청업체에서 그 6개월가량 버티다가 가족 친구역까지 다 먹으면서 참았지만 도저히 안 돼서 나갔고 멘탈이 거의 날아가서 근 1년 동안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28살 겨울에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형의 추천으로 다시 건설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29살 겨울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하청의 계약직이라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며 그 형도 5년이 다녔는데 같은 급여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격증 취득에 최대한 매진했고 자격증 하나 정도 더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졸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크더군요. 2019년 말에 현장 종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으면 다 초대절, 관련 전공자 필수 이렇게 적어놓고 지원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나이 탓인지 아니면 학력 탓인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력서 워크넷에 올려둔 거 보고 연락이 온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다니고 있던 도중인데 회사가 소규모 가족회사였습니다. 급여 또한 세전 200에 그치고 아유 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이 전혀 안 나오지만 때때로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야간 전문대학을 보내준다는 걸 확약을 받고 들어온 곳이긴 하지만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는 과연 그것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이전에 유튜브 올려주신 거 보면 30대면 좋은 일자리는 못 구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보안업체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안업체 장단점 영상도 보았지만 쉽게 잘 뽑는다 이런 게 결국에는 언제든지 인력 대체가 가능하다 싶은 단점으로 취한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보안업체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도 하청 계약직, 일용직, 포괄임금제 이런 것들만 전전하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직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또 전문대학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전문대학을 들어가서 33살에 졸업하면 그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염려됩니다. 붕어 형님의 간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분도 정말 나는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약간 이것저것 꼬이신 것 같아요. 맞죠? 차라리 아싸리 좀 실업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실업계는 내신 관리가 잘 되거든요. 인문계에서 하던 열정을 실업계로 가서 했으면 내신 한 2등급 찍고 했으면 자격증 따고 했으면 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았을까. 본인도 그 생각 해보셨죠? 리무르님. 이렇게 이쪽으로 빠질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공고 갈 거야. 공고 가가지고 차라리 고절 뭐 대기업 놓인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많이 따놓고 뭐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졸이죠, 그러면? 아니,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반수를 통해서 전문대에 갈 만한 성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대 가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왜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전문대가 싫었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좀 안 좋은 판단이었네. 인문계로 간 것도 좀 안 좋은 판단이지만, 전문대 가가지고 자격증이나 뭐 학점 같은 거 준비 잘했으면 아마 저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전문대 조리.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한 5, 6년 차이인데 제가 알기로 2015년까지는 그래 생산직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 당시엔 시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생각보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같은 그런 길이 좀 많이 널려 있었죠. 근데 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채용을 많이 줄이기 시작했죠. 2017년부터. 요즘에 전조도 취업이 어렵다고요. 어렵죠. 지금 다 어렵죠. 뭐 전절, 고절, 대절, 석사절 다 어려졌습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오죽하면 저한테 스카이 출신들이 취업 안 된다고 저한테 고민 상담할까요? 오죽하면 인서울 나온 친구들이 저한테 취업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볼까요? 서울 경기 4년 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갔으면 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리무르님 갔으면 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서울권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안 뽑아주니까. 심지어 26살 하고 4.07 가스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이렇게 있는데도 취업 재취 준비 중이라고. 그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취업을 했다가 나오셔가지고 다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다시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잖아, 맞죠? 지금 다시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고.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시설 관리 노려보시는 거 어때요? 시설 관리를? 지금 뭐 돈을 많이 받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아, 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인노센치, 인노센시오님. 아, 발음이 어렵네요. 인노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일이 힘든 거는 참겠지만 사람이 힘든 건 답이 없다. 일이 힘든 거는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면 괜찮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면. 웬만큼 참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깡다고 있거든. 참거든요. 돈 많이 주면 참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추노하는 이유가 일도 힘든데 돈도 안 되니까 추노하는 거예요. 택배 상하차가 만약에 일당 25만원짜리 일당이었으면 참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돈도 안 되고 졸라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택배 상하차 하루 일당 25만원이면 생각해보세요. 25일만 해도 500이 넘어요. 그럼 사람들 하겠죠. 돈 되니까. 근데 택배 상하차가 일도 졸라 힘든데 돈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스 회사면 상당히 괜찮은데 가스가 제일 괜찮거든. 그 생산직 중에서 가장 괜찮아요. 노동 강도도 제일 약해요, 사실. 가스 회사가 노동 강도 들어갈 일이 없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워라밸이 그 생산직 중에서 가장 워라밸이 보장되는 게 가스 쪽이 가스. 수달되면 괜찮은 쪽이. 근데 좋은 데 들어가 놓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오셨네요. 급여는 나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떡값이 세요. 가스 쪽이 잘 안 망해. 가스는 안 망해요, 여러분. 회사가. 가스는 경기를 안 타요. 웬만한 회사는. 그래서 어, 급여 뭐 떡값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걸요, 아마. 괜찮을걸. 복지도 좋을걸요, 아마. 아무튼 뭐, 자, 사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리브느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돈을 많이 벌기 힘들잖아, 맞죠? 돈을 많이 벌기 힘들고, 그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게 회사를 다니고 있네. 회사를 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소 측에서 전문대리를 보내주니까 다녀보라고 하는데 야간이겠죠? 그럼 다녀요. 보내주면 다녀요, 그냥. 군말하지 말고 다녀라. 그러니까 님이 돈 내고 다니는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내주잖아. 그럼 다니면 돼. 돈 내고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내 돈 들어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돈 내고 다니는 거요? 그러면 아니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다닐 거예요? 못해요. 리브는 지금 못 다니고 있잖아요. 못해요. 애초에 중소기업은 학교 다닐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나와요. 난 회사에서 보내준 줄 알았죠, 공짜로. 근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적정급여라고 하는 걸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급여라고 하는 거는. 적정급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받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최소한 못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야간 대학을 알아보니 저희 7시 이후에 개강을 해서 그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측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근데 못 들어요. 근데 장담하는데 지금 못 들어. 퍼져요. 새우 250원짜리요. 솔직히 너무 높네요. 높아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본인이 지금 그동안 일하신 거 중구난방이나 경력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본인 250원짜리 받고 싶다 했잖아요. 못 받아요. 그 정도 받으면 경력직 인정을 받아야 돼. 신입한테 그 정도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님이 일한 건 경력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안전감시단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뚱아리가 멀쩡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볼게요. 시설 관리도 5년 이상 안 한 거면 경력 인정 안 받아요. 잠깐 거친 거고. 요것도 영업, 이것도 하청. 요거는 장어 경력이 아니에요. 건설 현장 이거 현장직이잖아요. 몸을 하는 거잖아요. 경력 아니에요.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러면 물경력이 경력이 아니에요. 물경력 자체가 경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는 거지.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한 전문적인 분야를 찐득하게 최소 못해도 3년 이상 쭉 했다는 게 경력이죠. 근데 저렇게 뭔가 특색 없이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고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있는 거는 경력이 아니죠.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님이 새우 250이면 세전 한 290, 300 가까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신입한테 300을 주겠어요. 그래서 님은 한 대략적으로 3,500만 원 연봉을 원하는 거잖아. 3,500만 원. 근데 냉정하게 이게 3,500만 원 연봉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과장급 연봉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신입한테는 중견기업 이상의 신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님이 만약에 고졸이잖아.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생산직이나 전기나 보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견기업 보통 보전이나 설비 쪽으로 가게 되면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기 기본 요즘에 3, 4개씩 깔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보전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절 무조건 요구해요. 생산직도 요즘에 전문대절 요구하는 추세예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님이 기술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학력이나 기타 자격증 때문에 물먹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생산직 같은 게 이미 나이가 차버렸고 거기다 고졸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졸이기 때문에 님이 알잖아요. 그럼 둘 다 안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안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노센시오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분도 나름 고스펙인데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님은 더 하겠죠. 저분이 님보다 더 어리잖아. 훨씬 더 어린데 저분도 물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사합니다. 카스퍼니 감사해요. 예전 같으면 저분 같은 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너무 돈에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달라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근데 그만큼 리스크로 따르는 거죠. 리스크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난 좋아요. 지금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일단 지금 다니는 데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다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일이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라 하거나 그냥 다녀요. 봐봐요, 님, 여기, 어차피 여기 다녀도, 예, 학교 못 다녀요. 제가 많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봤지만, 중소기업 다니고 야간까지 다니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아, 4,900원, 채팅창이만.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님은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못 다녀. 회사에서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안 맞아요. 그리고 님 지쳐요. 지쳐. 야간 수업 끝나면 밤 11시, 12시야.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몸 퍼져요. 못 버텨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공부대로 못 따라다니고 일은 일대로 지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내 취미생활, 내 여가생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학교를 다니는 거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요, 안 해줘요. 왜냐면 중소기업이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 근무 시간이 길고 열악하잖아.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개발할 만한 여유가 안 생긴다는 건 이미 더 잘 알잖아. 일하면서 알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서 인정받고 급여를 올리는 게, 아,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돈을 많이 받네. 감사합니다. 인정받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님 학교 다니면 잘릴 수도 있어. 학교 다니면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릴만한 건덕지가 됐어요. 네네. 솔직히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여기 처음 들어올 때 2년차 선임이 있었는데, 저랑 급여 차이가 없다고요. 음, 일단은 근데, 리브르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마땅한 방법이 없잖아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그냥 일하는 게 맞아요. 지금, 님은 지금 이 상황을 뭐 한 번에 바꾸고 싶잖아. 근데 바꿀 수 없어. 바꾸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정말 기분 나쁘겠죠. 기분 당연히 나쁠 거야. 아니, 왜 방법 없다고 하십니까? 보니까 붕어 형 뭐 다른 사람들 뭐 잘 해결하시고 잘하더만. 근데, 그렇다고 없는 얘기 지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력 있어도 힘들고, 나이인 사람도 힘들어요. 아까 저 보시면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인노첸시아유도 힘들어 하잖아요. 님보다 훨씬 어리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 취업 어려워가 눈을 낮췄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다녀요. 다니고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든가, 자격증 따가지고 스펙 올리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해요.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생각해보세요. 이미 내년부터 학교 다닌다 31야. 졸업하면 33이겠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야간 다닌다 하더라도 자격증 딸 시간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 지금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뭐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죠. 현실은 현실이잖아. 어?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시점이에요. 뭐 대기업은 안 잘립니까? 대기업은 안 잘려. 대기업은 더 쉽게 잘라. 내년 되면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리브는 본인 열정은 알겠는데, 열정은 알겠어요. 열정은 아는데 있잖아요. 열정이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된다.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아까 보면 대학교 선택할 때도 님 그릇을 너무 크게 본 거야. 내 능력은 이만큼 안 되는데 너무 넓게 본 거예요. 차라리 그때 아 그래 전문대라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하면 뭐 생산직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또 이렇게 안 됐겠지. 근데 괜히 아 그래 대학교 갈 거면 그래 서울에 다녀야 되지 않을까. 본인 능력을 생각 안 하고. 김동님, 정말 오래되신 분인데 아무 말 안 할게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밥봉천인데 밥봉도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야.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여자분 고민 사연 대구분 여자분 이제 그 일자리 때문에 고민 사연 저한테 남겼거든요. 여자분인데 제가 대구에 일자리를 봤어요. 급여가 한 170, 160인데 한 명 뽑는데 50명 지원했어요. 50명. 시골 지역인데도 50명 지원했어. 지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님보다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도 놀고 있어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무리수를 건다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은 뭐 어떻게 하면 대학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봐서 둘 다 못 잡아. 내가 중소기업 다녀봤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아껴가면서 다니는 게 좋아요. 항상 부모님 방송 잘 때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자는 시청자입니다. 말씀 중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방송 때 처음으로 대기업 다녀도 행복하지 않네요. 라고 채팅 남겼다가 부모님이 어그로 끄냐면서 아, 그랬어요? 님 어때 고민사에 남겼던 분이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그냥 뭐 너무 원론적인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힘들고 음, 산업 안전이 낫잖아요. 산업 안전. 차라리 님은 이런 거 어때요? 차라리 중소기업 일을 하면 경력 채워가지고 나중에 뭐 공기업 같은 데 이제 공기업 시설 관리나 이런 거 공무지 같은 거 이런 거 노려보는 거 어때요? 일단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아니,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리무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돈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세요. 돈을. 님 보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님이 좀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뭔가 해놓은 건 없는데 의욕은 졸라 앞선다고 굉장히 조바심만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난 님 그거 다 못해. 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자격증 많이 따려고 하지 마세요. 일할 때 자격증 못 따니까 하는 거야. 일할 때 자격증 딸만 시간도 안 나고 피곤하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하고 오면 이미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집에 가면 쉬고 싶지, 게임하고 싶지. 인간의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집에 가면 샤워하고 뭐 치맥 뜯고 좀 게임도 보면서 붕어 영상 보면 좀 자고 싶지.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집에까지 왔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님이 뭔 대기업 다니냐면서 어그로 끄냐면서
차단당했네요. 조만간 고민 사연이 있어 올리고 싶은데 차단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고민 사연 업로드 안 되게도 되는 부분일까요? 여쭤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닉네임 뭐였죠? 닉네임 뭐면, 유튜브 닉네임 아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거 지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은 거를 못 가져요. 님은 보면, 그, 포부는 큰데, 너무 조바심 내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시설 관리나 아니면 공무직 같은 건 아직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도 다 힘들어요. 설령 그리고 뭐 시설 관리나 공무직 가도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급여는 안 높아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생각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일자리 어릴 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따라 가지 마세요. 이거 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 사람 따라 까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어. 뭐 잘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사람 따라 가가지고 굴러간 케이스야. 음. 야, 어, 급여 좀 더 올려줄 테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잘된 케이스 나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산 적입니다. 월급 20만 원 더 받겠다고 거기에서 막 깽판 치고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음은 전에 있는 직장이 더 편했는데. 일도 막 그지같이 일하고 허리도 아프고 쇳덩어리 동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20만 원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님이 보면 내가 보면 기본적으로 단점이 있어. 일단 팔랑기. 사람들이 야 누가 땡겨줄게 니 거기서 뭐 하냐 하면 그냥 거기 쭉 끌려가지고 가는 거.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본인이 가진 현실에 비해서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 욕심이 많다. 세 번째. 너무 본인 이상으로 본인이 어떤 하는 능력치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가려고 한다.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쥐고 가려고 한다. 그런 게 제가 보입니다. 뭐 대학교 가는 거 나쁘지 않지. 근데 누가 뭐 가지 말래? 근데 대학교도 자기 돈으로 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주고 가는 건데 대충 다녀봐요. 그럼 얼마나 손해야. 야간 대학교도 등록금 내는 거잖아요. 야간대라고 해서 등록금 많이 뭐 적게 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내잖아. 거금 들여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가는 건데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요. 비몽사몽하고 있어. 시험도 망쳤어요. 학점 그지같이 했어. 그럼 회사 가면 회사 일 똑바로 못하면 요거도 먹어. 과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말이죠. 이미 그만한 정신력과 그만한 기본적인 체력과 피지컬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나이 먹는다고 체력이 올라가고 정신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가 더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나 어떤 학습을 배우는 거는 젊을 때가 더 낫습니다. 그 피지컬이라는 거, 체력이라는 거, 습득력이라는 거, 나이 먹으면 더 태야 돼요. 더 더뎌져요.
여러분 스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게임 같은 스타 같은 것도 피지컬 게임이죠. 왜 프로게이머들이 젊을 때 잘하다가 나이 먹으면 피지컬 후라이에서 은퇴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동치 시적이나 집중력이나 이해도 수준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비단 프로게이머는 그런 게 아니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 운동선수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전성기의 기량을 못 하잖아요. 시용민즈 94입니다. 성민지 94? 오케이.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거 끝나고 찾아볼게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 현실을 알아야 돼. 님 이제 나이 서른이고 옛날만큼 체력이나 기량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지금 다니세요. 급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딱 지금 다녀. 그냥 오래 다녀요. 괜히 여기 전기 가면 경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받고 그래. 일단은 참고 다니세요. 마땅히 방법이 없잖아요. 네, 코낙벤이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저도 방법 있으면 얘기하겠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든 참고 인정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 옮길까 이 생각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도 계속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돈 준다 하니 저기 옮기고 이렇게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본인이 왜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아, 유튜브를 하지 마시고 투입을 해주세요. 코나페님. 투입이 더 좋아요. 네, 투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입이 그, 투입이 더 낫습니다. 투입이 더 적겠대요. 트위치 투입이라고 이제 후원서 그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슈퍼챗보다. 슈퍼챗보다 저 투네이션 투입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님 자꾸 이제 너무 있잖아요. 내가 못 잡는 거 안 되는 거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걸로 실패를 맛봤던 사람이야, 님은.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 아니라 번번이 실패를 맛봤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그만큼 좌절을 맛봤다. 그래서 난 더 좋은 데 가야 된다. 세상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 너보다 더 잘나고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뭐 어쨌다고? 걔네들 쓰지 널 쓰냐? 이게 세상 입장이야.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고졸이고 스펙도 없고 이것저것 경력을 치부할 게 없으면 그냥 지금 직장이라도 참고 다녀야 된다. 마땅히 방법이 없어요. 자꾸 어떻게든 빨리 이걸 탈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애치지 않죠. 차라리 중소기업 가가지고 계속 죽도록 일했으면 지금보다 급여 더 많이 받았겠죠. 차라리 저 250만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어디 공장 가 기술이나 배우면서 10년 동안 일했으면 저 돈 이상 받았을 거야. 근데 님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계속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신입으로 이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돈 생각하고 일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런 일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서른이고 젊으니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이 차고 경력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나보다 젊은 사람 뺏기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냉정해요.
춥습니다. 근데 이 한파가 겨울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한파가 와요. 올해 그랬잖아요. 내년에 똑같아. 그래서 숨고르기를 길게 해야 되고, 당장 내가 막 처지가 안 좋고 뭐 돈 적게 받고, 물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 억울하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뭐 남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200이 아니라 180도 못 받을 수 있어.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자꾸 세후 250 이상 주는 직장? 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능 있고 나이 어린 친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 다 힘들어, 다. 졸업하고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번 겨울에 굉장히 여느 때보다 더 힘든 겨울을 보낼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적어도 그래도 님은 다닐 곳이 있잖아. 일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달리. 그리고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 생각해서 아이 돈 적으니까 옮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옮기면 나한테 마이너스니까 지금 현실이 좀 안 좋아도 일할 만하고 하면 일단은 다니자, 버티자. 특별한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다니자, 참고 다니자,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뭐 지금 내 현실이 어떻고 뭐 100번 1000번 한탄해봐야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학교고 뭐고 떠나서 일단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봤을 땐 대학교 다니더라도 본인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못 다녀요. 힘들어서. 이제 님도 이제 옛날처럼 나이 체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중보다 일단 지금만 생각해. 지금만. 현재 충실해야 돼. 현재 돈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너무 멀리 보는 것도 안 좋은 거야. 일단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 너무 내가 가지도 못하는 먼 미래만 보고 있어. 그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중간에 잘리고 간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졸라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당장 몇 달, 며칠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래를 본다고 하면 너무 멀리 보잖아. 너무. 우리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자이든 타이든 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회사 가가지고 난 CEO 될 거야. CEO 되는 게 쉬워? CEO 되기 전에 잘린 사람도 있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일단 당장은 수습기간 버티자. 퇴직금 받을 때까지는 버티자. 대리까지 진급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장 내 눈앞의 목표 그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회사 취업했으면 수습기간까지는 버티자. 수습기간 버텼네? 그럼 일단 반년 버텨보자. 반년 버텼네? 그러면 1년 동안 퇴직금 받을 조건을 채우자. 퇴직금 받을 정도 버텼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안 될 가능성이 큰 거, 그 계속 내가 부여잡아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전 님한테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좀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다, 무조건 뭐 나은다 이런 거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얘기 못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뭐 준비하면 나아진다. 무조건 뭐 빡세게 해봐라. 빡세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내가 중소기업을 알잖아요. 중소기업 학교 다닌다 하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소기업 가가지고 저 학교 다니겠을 때 얘기하면 정말 오래 알 사람이래. 잘려도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이나 오너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차피 대학교 가면 오래 안 할 친구니까 그냥 보냅시다. 나중에 만약에 뭐 회사에서 뭐 좀 사람 필요 없다 하면 정말 대학 간다 하니까 어차피 보내 상관없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나도 중소기업 다녔지. 중소기업 다니면서 대학을 다닌 건 내가 본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분명히 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님이 그 회사 다니면서 내가 대학교 다닌다 해서 사람들이 야, 니 그러다 퍼진다. 어? 니 못한다. 어? 집에 가면 피곤해서 어차피 둘 다 못해. 그냥 욕먹지 말고 너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맞다니까? 지금도 잔업하고 있다면서. 잔업하는데 저 죄송한데 학교 수업 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 과연 좋아할까요? 딴 사람 잔업하고 있는데. 원래 잔업했던 사람인데. 저만은 뭐 회사 일보다 학교 수업이 더 중요한가 보네. 그럼 너 학교 수업하러 가. 그 대신에 앞으로 너희들은 너랑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정답이야. 자, 리무르님, 그게 정답이에요. 그분들이 정답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못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겠다는 게 뭐예요? 더 좋은 회사 가겠다는 거잖아. 아니, 더 좋은 회사 가려고 대학교 가겠다는 건데 과연 좋아하겠냐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게 아니구나. 그거 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 지금 다니는 회사가 굳이 대학을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겠다는 얘기는 여기 제끼고 더 좋은 데 가겠다는 거잖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선전포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학 핑계도 이제 잔업 빠지고 회사에 똑바로 안 하겠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교 다니 자는 시간도 없고 맨날 만성 피도 있어야 할 텐데. 저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앞으로 저 자르고 싶으면 자르세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절대 좋은 쪽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아. 니 장담한 한 달도 안 돼가 퍼진다. 어? 야, 등록금 낭비하지 말고 하던 거나 계속해. 사장이 좋아할 것 같냐? 너 그러다 잘려요. 잘못하다가. 집에 가서 피곤하면 자고 쉬어야지. 우리 일이 만만한 것도 아닌데. 이 대학까지 가면 뭐 잘 시간 뭐 있는 줄 아냐? 그리고 뭐 대학 가면 뭐 학교에서 무조건 봐주는 줄 아냐? 뭐 수업만 들으면 땡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 그만한 어떤 머리나 체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확실한 걸 잡아야 돼, 확실한 거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딱 거머쥘 수 있는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회사 다니시고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경력 쌓고, 뭐, 나중에 뭐 공기업 이제 정규직이나 이런 거 한번 노려보시고, 고졸로. 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일단 일을 해야 돼, 일을. 일단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숨고르기 하시라. 너 무리하지 말라. 내가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것만 져라. 그리고 너무 먼 미래만 보지 말고 현실을 일단 제대로 보고 나서 조금씩 미래를 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졌는데, 사람이 아무리 내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 능력을 안 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사람은 무적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능력치에 대한 한계도 있고, 시간에 대한 한계도 있고, 환경에 대한 한계도 있어요. 그거 다 잡을 수 없어요. 인간 철인이 아니에요. 무리하면 자빠지는 게 인간이고 병드는 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그 무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놔야 되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쥐고 있는 것만 쥐시고, 일단 시국은 시국이니까 버티시고, 그렇게 하면서 연말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사연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그 인생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